안녕하세요. 25년도 4분기 루메리컬 웨비나 발표를 맡은 레드노트 솔루션의 루메리컬 담당자 남국현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FATD를 통한 회절 격자의 회절각 평가 및 지맥스 연계 광학 시스템 검증으로 실제 광학계와 지맥스와 루메리컬을 연동한 광학계의 결과를 비교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목차는 먼저 NCS의 광학 솔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연구 배경과 목적, FATD와 ICW를 통한 그레이팅 분석, GMAX와 실험으로 측정된 그레이팅을 비교해보며 마지막으로 해당 결과들을 요약하고 데모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릴 예정입니다. NCS 옵틱 솔버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옵틱에서는 나노미터부터 시스템 영역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나노미터부터 마이크로미터 영역에서는 루메리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은 루메리컬 번딩에 대한 설명입니다. FATD는 광과 구조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드는 광 도파로 설계 분석, 다음에 멀티피직스는 LED와 OLED 같은 광 전기 소자에 대한 양자 효율 분석, 인터그레 서킷은 각 솔루션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들로 광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루메리컬을 활용한 어떤 포토닉스를 설계할 수 있는지 한 장에 정리한 그림입니다. 상단의 제목처럼 루메리컬은 빛의 전파, 발생, 검출 그리고 제어를 물리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입니다. 피직스 옵틱스 영역에서는 디프렉션 그레이팅, 그 다음에 메탈렌즈, 리퀴드 크리스탈, 그 다음에 산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인테그레 포토닉스에서는 레이저, 일렉트릭 옵틱스 모듈레이터, 그 다음에 포토 디텍터, 그레이팅, 커플러, 웨이브 가이드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학 부품의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까지인 경우 보통 과시광 영역에서는 기하과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GMAX이며 GMAX의 모드들로는 시퀀셜, 논시퀀셜, 스타 모드들이 있습니다. GMAX로 시뮬레이션 가능한 영역은 광선의 베이스로 진행하는 이미지 광학계, 그 다음에 조명 시스템, 레이저와 파이버 기반의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광학계 설계, 분석, 최적화, 공차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워크플로우를 사용 가능하며 그 다음에 메커니컬과 데이터를 연동하여 열에 의한 구조 변형 및 광학계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스는 밀리미터부터 시스템 설계까지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피어스 안에서는 라이팅 시스템 어널라이저, 그 다음에 옵티컬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휴먼 비전 등 다양한 분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스는 물리 기반 광학 소프트웨어로 조명 시뮬레이션이나 휴먼 비전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색감이나 질감, 빛범진 같은 효과도 확인 가능하며 CAD 형식으로 유저 편의성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피어스는 측정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광학계를 더 정밀한 시뮬레이션도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레전트 솔루션에서 서비스 중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루메리컬에서 칩 레벨을 설계하고 지맥스에서 렌즈, 스피어스에서 휴먼 비전, 메케니컬에서는 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하며 나노미터 사이즈부터 시스템 구조 영역까지 분석 가능한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빠르고 안정적이며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전기 신호가 아닌 광신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품들이 사용되며 같은 공간 대비 더 많은 칩을 넣기 위해 각 부품들의 사이즈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확인해 보면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발표한 퀀텀 X 포토니스 시스템에서 포토니스와 일렉트로니스 같은 멀티 피직스부터 마이크로 렌즈와 파이버의 커플링까지 확인 가능한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이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스케일과 여러 물리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의 연동 결과의 높은 정확성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AR, VR 디스플레이 역시 그레이팅 같은 회절 소자의 광 경로를 밀리미터부터 센티미터 스케일까지 확장시켜서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들이 오고 있으며 HUD처럼 편의성 혹은 안전에 기여하는 제품에서도 나노스케일의 부품들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사용을 돕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라는 큰 시장에서도 나노 부품들의 사용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에 맞게 각 소프트웨어 간의 연동 결과를 확인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연구 목적으로 FDTD와 RCWA, GMAX 소프트웨어에 연동하여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광학 테이블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루메리컬 FETD와 RCWA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GMAX와 루메리컬 연동 기능을 통해 버추얼 디지털 목업 결과와 실제 광학계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 선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연구 주제로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전 연구 당시 방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투과도 및 반사도에 대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품의 방막이 없으며 단순한 물질들로 이루어진 제품을 선택 후 구현하는 광학계도 단순한 광학계를 선택해서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방막이 없는 제품 중에 시중에서 구매 가능하고 많은 운영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인 반사형 그레이팅을 이번 웨비나의 제품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반사형 그레이팅은 HUD, AR, VR, 스펙트로포토미터 등 다양한 어, 응용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광학 제품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광학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의 제품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연구의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프레션 그레이팅 시제품을 두 개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SAM과 FIB를 이용해서 그레이팅의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얻어진 수치들로 디프레션 그레이팅을 디자인하며 각 결과를 FETD와 ICW를 이용해 그레이팅 오더 앵글과 반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얻어진 오더의 앵글과 반사도를 Gmax로 넘겨 실제 광학계와 결과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FETD와 RCW를 이용해서 그레이팅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구매한 반사형 회절차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스케일 밀리미터당 1200개의 라인이 있는 제품에서 회절의 효율이 500나노미터 파절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레이팅의 설계는 샘 이미지로 각 라인에 대해서 위스를 측정하여 총 25개의 샘플 데이터를 평균내며 평균낸 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스는 840나노미터인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FIB로 밀링된 그레이팅의 높이를 확인하여 약 540나노미터의 평균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베어 알루미늄과 에폭시, 그 다음에 플롯 글래스를 사용하였고, 오피셜로 제공하고 있는 그레이팅 앵글, 그 다음에 그루브 덴시티를 확인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그레이팅은 2D로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윌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840나노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지오메트리에서도 0.84를 사용을 하였고요. FET의 메쉬 같은 경우에는 메쉬 어크러시 2를 설정하였고, 메쉬 리파이먼트로 저희가 금속을 사용했기 때문에 컨포멀 베런트 1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되는 광이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로우 바운드 컨디션을 사용했으며,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텝 앵글, 그 다음에 PML 레이어 수를 12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절된 숫자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레이팅 트랜스미션 분석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NCS의 장점 중 하나로 분석하고 싶은 시뮬레이션은 분석 그룹에서 찾아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는 그레이팅 투과된 빛이 아닌 반사된 회절광이 모니터를 투과한 빛으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보면 입사각이 0.5도로 입사를 하였을 때 1차 오더는 38.8861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차 오더는 마이너스 37.6127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사도는 각각 1차 오더가 6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차 오더가 18%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RCW에서 진행하였지만 나중에 RCW에서 결과값을 추출하여 GMAX로 넘길 거기 때문에 광의 진행 방향에 맞춰 구조를 뒤집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위스가 840나노이기 때문에
X스팬을 0.84 마이크로미터로 설정을 하였고, 어, 각 라인을 15개로 나왔으며 결과를 보기 위해서 리포트 크리에이티브 오더와 파워, 그 다음에 캡italization을 선택하였습니다. FET랑 결과값을 비교해보면 0차 광에서 반사도가 1, 2% 차이가 있지만 1차와 마이너스 1차 오더의 반사도는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 RCWA 기준 어널리시스 기능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K벡터의 각도를 계산하여 결과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FETD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 결과들로 인해 FET랑 RCWA, 그 다음에 각 시뮬레이션의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RCW에서 1차 오더가 38.8861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차 오더가 마이너스 37.6127도인 것을 확인하여 FET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치맥스와 실제 광학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광은 520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사용했고, 5mm의 렌즈와 100mm의 렌즈를 사용해서 빔 익스펜더를 설계한 다음에 2mm의 슬릿을 지나서 그레이팅을 만난 다음 다시 반사되는 광의 각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레이팅을 누메리컬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나머지 광학계는 GX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누메리컬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결과값을 GMAX에 연동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 R2.2 버전 기준 RCW에서 다이나믹 링크 혹은 스태틱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RCW의 스태틱 방법을 사용하여 빠르고 쉽게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GMAX와 루메리컬을 연동하기 위해 하나의 주의할 사항은, GMAX는 기하광학 광학계를 따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Z축부터 플러스 Z축으로 빛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RCW에서도 마이너스 Z축에서 플러스 Z축으로 진행하는 광학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프로파이저 액시스를 Z축으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JSON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캘큐라이제이션 결과가 필요로 하며, 데이터 안에는 S 파라미터의 결과값과 위상, 그 다음에 파장, 각 회절 차수 등등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JSON 파일을 뽑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다 돌아간 뒤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Export to JSON 파일을 뽑아내면은 보이시는 것 같이 바로 파일을 뽑아낼 수 있으며, 뽑아낸 파일을 가지고 문서, GMAX, DLL, Diffraction에 넣게 된다면 GMAX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JSON 파일에는 로우, 그 다음에 어퍼에 대한 반사도, 투과도에 대한 결과와 파이값, 세타 값에 대한 결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GMAX의 화면에서 보시면은 먼저 오브젝트 서페이스에서 디프렉션 그레이팅 서페이스를 만들어 두신 다음에 파일 네임에서 저희가 추출한 데이터를 넣고 저희가 원하는 광의 오더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보이시는 것 같이 GMAX에서 바로 뉴메리컬의 결과를 연동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MAX 연동 후 데이터 비교입니다. 그래서 FETD의 1차 회절광 각도에서는 38.8861도, 마이너스 1차 회절광은 마이너스 37.6127도인 것을 확인했었는데, GMAX 연동 후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1차 회절광 각도는 38.84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차 광의 회절 각도는 마이너스 37.63도로 매우 비슷한 결과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학계를 설계하여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FETD에서 38.8861도, 마이너스 1차 오도는 마이너스 37.6127도인 것을 확인했고,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아크탄젠트를 사용해서 38.7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차의 회절 각도는 37.49도인 것을 확인해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광학계의 결과가, 그 다음에 GMAX에 연관된 결과가 매우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요약 드리겠습니다. L5랑 SAM을 이용해서 각각의 위스랑 높이를 측정을 하였고요. FETD랑 RCWA의 반사도 회절광의 각도를 분석하여서 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이루었고, 그
그다음에 Gmax와 RCW에 연동하여 회절 간의 각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도에 대한 오차값을 비교해 보면은 FHD랑 RCWA가 38.8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7.61도, 그 다음에 Gmax는 38.84, 37.63도로 각각의 오차가 0.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차가 0.05%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측 데이터에서는 38.70, 그 다음에 37.49로 각 오차가 0.49%, 0.3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조금 더 FHD랑 Gmax, 그 다음에 실제 광학계에 대한 검증을 시뮬레이션과 실제 설계된 광학계로 검증을 마쳤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데모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해당 웨비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먼저 RCWA 설계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CWA에 대한 설계 데이터고요. 저희가 피리어딕을 0.84로 잡았기 때문에 0.84, 그 다음에 높이가 0.54로 잡았기 때문에 0.54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RCWA를 눌러서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솔버에 대해서 K벡터 몇 개를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센터 웨이브렌스가 520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0.52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더, 파워,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엑스포트 제이선으로 세이브 에즈, 저희가 도큐멘트 Gmax, 다음에 디프렉션, 그레이팅이 DLL, 그 다음에 디프렉션 그레이티.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트 제이선을 여기 그 다큐멘트 문서에서 Gmax, DLL, 디프렉티브에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바로 결과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max로 넘어가서 실제 광학계가 설계된 Gmax에서 저희가 서페이스를 그 디프렉션 그레이팅으로 만들게 되고, 여기 디프렉션 탭에서 루메이크 서브 웨이브렌스에 대한 DLL을 선택한 다음에 제이슨 파일에서 방금 뽑아낸 2025 웨비나에 대한 제이슨 파일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오더를 보고 카피를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어, 그 반사돼서 나가는 그레이팅의 1차와 마이너스 1차 오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 디텍터 뷰어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대를 좀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회절된 각 오더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세팅 값을 이용해서 로워 값을 사용해서 1차 오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차 오더, 0차 오더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위치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어느 좌표에 어느 정도 그 그레이팅이 있는지, 그레이팅 내 반사도 결과값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해당 결과값을 잠깐 확인해 보면은 저희가 아까 1차 오더에서 확인했던 친구가 약 140, 14.17c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1에서 14.1c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차 오더 같은 경우에는 약 0.5대 입사각을 가지는 위치에서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차 오더 역시 대략 13.5729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